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의 이준호 교수라고 합니다. 혈강, 또 미래에너지인 배터리, 그리고 미래 환경인 도시 세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철강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실은 제 대학교 은사님이 수업 중에 하신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철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 북한과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누가 저 북한에 철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제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소재라면 그 소재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또 철도를 만들고 이러한 모든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데 철강 소재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소재들을 조금 더 좋게 또 값싸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하여서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 구글 코리아에서는 올해의 최고 검색어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22년에는 강남 지역의 학원가에서 홍수로 물난리를 겪었고 또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포항 지역에 물난리가 나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92억 톤 중에 70억 톤이 버려지게 되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켜서 플라스틱 사용을 점차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연구자들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72년에 지금부터 대략 50년 전에 유엔 환경회의라는 첫 번째 환경 중심의 유엔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실은 인류 공동의 선, 즉 Common Good for Mankind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고서의 전체 총괄을 맡으신 분이 노르웨이 총리인 그로 할렘 브룬틀란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서 그 안에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게 된 거죠. Our Common Future라는 책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철강 분야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철강 생산량은 대략 18억 톤에서 19억 톤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니까 실은 대략 1인당 240kg의 철을 매년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대략 한 1톤 정도의 철이 소모된다고 하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모든 가정이 1년에 차 한 대씩의 철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차를 한 대씩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자 나라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국가들의 사람뿐만 아니라 최빈국에 해당하는 가정들도 1년에 그 정도의 철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철을 1톤 생산할 때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용광로 방식과 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전기로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용광로 방식에서는 철 1톤당 대략 한 2톤의 CO2가 배출이 되고요. 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전기로 방식에서는 철 1톤당 대략 0.4톤의 CO2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전기로로 만드는 방식은 CO2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강제와 같은 고급강을 생산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대략 한 30%의 철을 전기로 방식으로 만들고 나머지 70% 정도를 용광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인류에게 필요한 철강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가 지금 철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소환원 제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려면 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용광로 조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Fe2O3, 즉 철이 2개 그리고 산소가 3개 붙어 있는 헤마타이트라는 구조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철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3개 붙어 있는 이 구조에서 산소를 떼어낼 때 우리가 Fe, 즉 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철보다 더 산소와 친화력이 좋은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질이 현재로서는 가장 값싼 탄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사용하게 되면 실은 철과 결합하고 있던 이 산소가 탄소와 결합하여서 외부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어지는 것이 CO2, 즉 이산화탄소입니다.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연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을 만드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한 7% 정도의 CO2 배출량을 이 철강 생산하는 데에서 배출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CO2 배출량이 전체 CO2 배출량의 대략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철을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은 우리나라는 이 철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여서 국가의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조선, 기계, 그리고 건설 분야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있어서도 이 철강을 기반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에 있어서는 이 철강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고급 강제를 생산하여서 공급하여야지만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철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되 단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산소 원자를 떼어낼 수 있는 다른 물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탄소를 대신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사람들이 수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수소를 사용하여서 Fe2O3, 즉 철 원자 2개에 붙어 있는 산소를 떼어내게 되면 이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여서 H2O, 즉 물을 만들게 되고 이 물은 실은 우리가 대기상으로 배출하여도 지구온난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필요한 핵심 기술은 이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와 이 수소를 통하여서 철광석을 환원하였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은 철광석을 환원할 때 수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철광석을 환원하게 되면 보통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흡열 반응, 즉 열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떠한 형태로 공급할 것인가가 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어서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원된 철이 굉장히 포러스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수소를 사용하여서 철을 환원하였을 때는 철광석에서 환원된 철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즉 덴스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철들이 실은 추가적인 철광석의 환원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수소가
내부에 있는 철광석까지 충분히 환원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철을 충분히 환원하여서 어떻게 잘 용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은 쿨스타라는 기술을 통하여서 고로의 수소를 취입하는 기술을 현재까지 개발하고 있고요. 동시에 파이넥스라는 수소를 대략 한 25%까지 사용하는 새로운 제철 기술을 이미 상용화에 성공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올해부터 하이렉스, 즉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 하이렉스 프로세스를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제철 기술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로는 2040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2030년까지 예비 기술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그 전까지는 쿨스타와 같이 고로의 수소를 부분 취입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로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로에 그 HBI를 넣어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철강 소재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소재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실은 그러한 소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철강보다 100배 강한 소재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뉴스에서 발표도 하는데 그러한 소재들은 예를 들어서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아니면 리사이클링이 매우 어려운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라든지 이러한 소재들입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궁극적으로는 철강 소재, 즉 1년에 대략 한 18억 톤에서 19억 톤을 생산하는 철강 소재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대량 생산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철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알루미늄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전 세계에서 대략 한 6,700만 톤 정도 생산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철강 생산량의 대략 한 3.5%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철강이라고 하는 소재는 다른 어떠한 소재로도 대처가 불가능한 그러한 궁극의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저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특별히 이제 미래를 내가 한번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한번 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 방문하셔서 같이 의논해 보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